반갑습니다. 예. 제가 이제 서울에 한 17년 이제 은행에 본점이 있다가 저는 이제 종원에 입회거든요. 종원행 광교에서 이제 본점도 오래 근무했고 했는데 한 17년 근무를 하다가 창원 이제 지점장으로 이제 합병이 돼가지고 창원 신안의 지점장으로 가서 한 3년 정도 근무하다가 이제 한 15년 정도 학원을 했습니다. 학원을 하고 학원에 이제 15년 강의를 하고 창원에 근무하다가 이제 강의를 하다가 아무래도 서울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서울 오게 됐는데 창원에 계신 아줌매들이 많이 울었습니다.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자기들 두고 떠난다고. 그래서 이제 수도권 이제 아줌매들하고 여러분하고 이제 같이 만나 뵙고 강의를 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고 20년 만에 다시 백 한 거죠. 20년 만에 창원 갔다가. 그래서 옛날에 17년 서울 근무할 때는 서울 말씨였는데 창원에 한 20년 있다 보니까 좀 사투리가 많이 섞였는데 이제 다시 또 서울 말씨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루아침 안 되겠지만은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청담동에서 이제 첫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굉장히 참 감회스럽고 이틀 전부터 계속 이 온라인하고 이 관계가 매끄럽지 않아가지고 계속 또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이제 연결됐습니다. 유튜브도 연결 다 됐고 강의하는데 전혀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서서 하죠. 서서 이제 3시간 넘게 이제 하는데 하여튼 서서 강의를 지금 하고 있고요. 여러분하고 이제 요번 서울에서부터 이제 앞으로 제 생각은 뭐 한 4, 5년 정도는 충분히 서서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싶은데 강의를 잘할 것 같고 많이 도와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100시대를 준비하는데 제가 일조를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주시고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강의를 또 연결하겠습니다. 그동안 쭉 해왔지만은 자,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재는 보시면은, 자, 1번은 보통 제가 말씀드렸죠. 1번은 이제 100시 시대를 준비하자. 이제 그렇게 해서 많이 했고요. 1인당 연금을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게 1인당 해놨는데 월 500이 아니고 여기다가 최소를 넣어요. 최소를 넣겠습니다. 최소 2인 아닙니다. 부부 아닙니다. 1인당입니다. 1인당 최소 월 500만원 연금을 받아야 안 되겠느냐. 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연금에는 이제 국민연금, 제 같으면 이제 국민연금 이제 164만 원 정도 지금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다음 부동산 연금에는 이제 주택, 농지, 산지, 상가가 있는데, 주택연금은 저는 한 210만 원 정도 지금 받고 있고요. 상가는 뭐 농지하고 산지는 아직 없습니다. 농지는 지금 이제 경제 등록하고 다 해놨는데, 그건 아직 시간이 5년 안 차가지고 아직 없고, 상가는 뭐 한 5, 600만 정도는 이제 나오니까, 이래저래 하면은 뭐 현금 흐름 한 1000만 원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는데, 여러분들도 빨리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노후가 문제 없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연금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길 바라고 2번 봅니다. 2번은 제 명함입니다. 일일이 좀 주기는 힘드니까 일단 내어놨으니까 이게 이제 나오진 않습니다. 다음 주 나온다 그러는데 주문을 해놨는데 아직 도착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나올 건데 아마 그냥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3번 봅니다. 3번에 보면 171기 경공매인데 이제 청담역에서 이제 처음으로 올 첫 강의가 되는 거죠. 4번 출구에 100m. 찾아오시는데 별 뭐 어렵진 않죠. 그죠? 이제 한번 오면 간단한데 처음에는 빌딩이 이제 이게 아직 간판이 없고 이러니까 조금 서먹했을 겁니다. 그래서 단기반, 장기반 막 그렇게 예전처럼 강의를 할 거고요. 이거는 그냥 참고로 막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재는 강의해놨는데 그거 보면은 우량 물건을 200건 추천해놨는데 아마 200건은 최소 얘기하고 제가 볼 때는 300건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강생끼리 싸움할 필요는 없고, 알겠죠? 없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주로 허가거, 주택도시보증공사 낙찰 많이 받으시는데, 공동투자는 저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않고, 허가거는 보통 자기 자금이 1, 2천만 원, 2, 3천만 원 있으면 낙찰 받습니다. 아시겠어요? 받는데 구태여, MPL로 한다든지, 법인에다가 뭐, 10명, 20명, 30명, 요번에 사고 들었죠, 여러분들? 굿프렌드인가 거기서 사고 나가지고 7,000명에 약 한 3천억을 손해를 입혔다. 상당한 이건 문제입니다. 사회적 문제고요. 우리 하고는 막 공동투자는 권유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 자금 안에서 1, 2, 3천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알겠죠? 그 돈 가지고 낙찰 받으시면 되니까 얼마든지 제가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공동투자까지는 크게 생각 안 해도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제 그 공동투자라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10명, 20명, 30명, 5억은 한 사람이 힘들지만은 5천만씩 10명 하면 5억 되잖아요. 그 법인 만들어가지고 공동투자하면은 전부 다 님이랑 내미랑 나중에 법인의 대표자가 자기 독단적으로 막 팔고 사고 다 해버립니다. 대부분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공동투자, 특히 NPL도 그런 게 많이 보이는데, 그 공동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상가해야 됩니다. 상가해야 되고, 얼마든지 1, 2, 3천만 원 낙찰받을 게 막 무궁무진한데, 그때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생각됩니다. 자, 교재는 제가 지금 쭉 이제 만드는데, 73권을 발간했어요. 그래서 아마 경매 교재로서 아마 대한민국에 73권 발행한 사람 아마 내가 유일할 거다 보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원장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고 따라오면은 분명히 좋은 성과가 나올 거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대학교, 대학원, 뭐, 10년 강의했죠, 제가. 했고, 매수 신청들이, 공인중개사가 법원에 가서 입찰 대행하려고 하면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요. 감면가 1% 정도 받는데, 거기에 받으려면 교육을 4일 받아야 됩니다. 그때 제가 16년간 한국공인협회, 항공협회라는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 지부에 16년간 강의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입찰 대행을 할 사람들 강의를 했고, 또 10년간 대학교, 대학원에 강의를 했고, 15년 학원을 하면서 많은 질문과, 답변을 했겠죠. 제가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 질문, 답변, 그런 거를 책에 73권에, 넣어가지고 많이 발간했고, 책도 아마 많이 팔렸습니다. 많이 팔리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장님을 믿고 따라오면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믿고 따라와가지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달리면 됩니다. 되면은 달리시면은 분명히 좋은 성과 있을 거고, 크게 뭐 여러분한테 제가 아는 범인의 99%는 다 정답을 잘 드리니까 여러분들 믿고 잘 따라오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원, 장소는 이렇게 이제 표시가 있는데, 요거는 잘 찾아오셔도 되겠고, 다음에 혹시 오시는 분들도 청담역 4번 출구로 오시면은 막 간단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3층입니다. 3층에 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 봅니다. 4번. 4번에 보면은, 지난 170개의 우량 추첨 물건을 166건 했다. 그죠? 그 중에서 122건은 이제 허거 겁니다. 허거 건은 좋은 거는요, 이 대부분의 공실입니다. 공실. 여러분들이 명도가 좀 신경 쓰이죠. 아파트, 주택, 빌라 나서 받으면 쫓아내기 좀 명도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허거 건은 비어 있어요. 비어 있고 전세가 돈 다 받아 나가고 사람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한 4조 넘게 손해를 입었대요. 국가에서.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전세가 자기가 1억 7천인데 경매에서 1억에 팔려도 7천이 손해가도 국가에서 손해보는 거지 임차인은 손해를 안 보는 거예요. 안 보고 100% 받아 다 나갔어요. 그 집을 여러분이 1억에 낙찰 받는 겁니다. 전에 전세가 1억 7천이고. 그러면 1억 낙찰 받아서 1억 3천 팔 수 있을까 못 팔까? 대강. 팔 수 있겠죠? 전세가보다 밑에니까. 그죠? 낙찰 가고 전세 가고 중간쯤 파는 거니까 매도가 되더라는 얘기죠. 특히 인천이 인구가 증가되니까 많은 수익을 많이 내고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물어봅시다. 작년 연말에 3천만인데 3개월에 한 건에 갖고 벌었어요. 3천만 벌었어요. 3천만. 그럼 얼마 됩니까? 6천. 그러면 3월 달에 이제 두 건에서 6천이니까 3천만 두 개 되죠. 그래갖고 3개월 지나면 얼마입니까? 1억 2천. 또 2억 4천, 연말에 4억 8천. 그럼 여러분의 통장에 3천만 원이 올 연말에 잘하면 4억 8천이 됩니다. 알겠죠? 노력하면 됩니다. 불가능한 것 같아요? 가능합니다. 김종희 씨 불가능한 것 같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낙찰 받아본 사람 압니다. 너무 쉬워요. 비어있고. 그죠? 비어있고, 낙찰 받고 나면 바로 중개소 갑니다. 비어있으니까, 15일부터 우리가 잔금을 치를 수가 있죠. 빨리 내고 싶으면은. 15일부터 잔금을 치르면 되니까, 비어있으니까 바로 중개업소 가서, 홍보도 할 수 있고요. 그럼 15일 뒤부터 잔금을 치르면 바로 수리가 들어가죠. 뭐 내부 수리 한 500만 주고 수리하고 있으면은 바로 데려옵니다. 사례는 소개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난, 한 달 전에 1회차에 22개, 그 다음에 2회차에 70건. 그죠? 요거는 전용이 15평 넘는 거, 빌라입니다. 3회차는
전유율이 좀 작은 것도 수익을 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작은 것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122개가 주로 흑업 거를 해드렸고, 6회차에는 이제 소유자가 구조한다, 임차인이 구조한다, 소액 보증 받는다, 무배당이다, 이런 것들은 낙찰가는 흑업보다 낮아요. 낮지만은 이제 명도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낙찰가 낮는 거. 이렇게 해서 다 하니까 한 166건 했어요. 오늘 몇 건이냐? 오늘 제가 60건을 준비했습니다. 60건 준비했으니까 싸움하지 마시고 수강생들끼리 혹시 경매법정에서 만나도 서로 웃고 조금 더 쓰면 됩니다. 괜히 야 쟤도 받으러 왔구나 하지 말고. 자 봅니다. 5번 봅니다. 부동산 매매 사업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매매 사업자. 자 우리 세금을 보통 보면요 어떤 사유로 자우장 아파트를 내가 팔았어요. 팔았는데 한 2, 3개월은 팔았어요. 2, 3개월만. 팔았는데 한 5천 정도 벌었어요. 5천 정도 벌었을 때 세금을 1하는 3,300만 원 내는 게 좋아요? 600만 원 내는 게 좋아요? 후자 낫죠? 이 내는 방법 뭐냐? 이거는 이제 부동산 매매 사업자 등록해야 돼요. 등록하는 시기는 언제나 그러면요. 요거는 시기는 보통은 잔금 넣기 전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늦어도 상관없는데 잔금 넣고 나서도 만들어도 상관없는데 가급적이면은 모양새가 세무서에서 볼 때 아 나 잔금 넣기 전에 미리 사업자를 만들어서 이전을 했고 나 팔았다. 그래서 난 매매 사업자다 이라는 거죠. 자 이건 설명을 자주 해드리는데 막 간단하게 매매 사업자 조금 넘기겠습니다. 자 한번 봅니다. 뒷페이지 봅니다. 뒷페이지. 뒷페이지 이런 게 있죠. 개인은 주택 양도세가 70%. 그래서 지방소득세 합치면 77%. 1억 남기면은 7,700 이 말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공인중개사도 몰라요. 세법을 몰라가지고 자니 1억 벌었다. 3개월 만에 팔았는데 세무사 갑니다. 세무사한테 가서 7,700만 원 고지서 받아서 납부를 해요. 그게 공인중개사 95% 다 그렇게 해요. 모르니까. 자 그러면 부동산 사업자, 매매 사업자죠. 부동산 매매 사업자는 위에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이게 뭐죠? 밑에 6에서 45% 열어냅니다. 그죠? 우리 2년 지나면 누진세율, 기본세율 그런 거 있죠? 자, 그거로 바로 들어갑니다. 매매사업자 되면은. 또 좋은 거는 매매사업자는요, 대출도 잘 돼요. 여러분이 그냥 개인으로 낙찰받아서 대출 받으러 가면은 지금 우리 가계 이 부채가요, IMF에서 걱정합니다. 대한민국의 GDP를 넘어섰다. 가계부채가 1,700조, 1,800조 이라고 가계대출에서는 굉장히 규제가 좀 심해요. DSR 해갖고 너가 소득이 얼마나 따지는데 매매 사업자 이게 이제 사업자를 등록을 내면요. 부동산 매매 사업자 등록을 내면은 일단은 DSR 샀고 이런 총부채 원리금 사안비율 이건 안 따집니다. 안 따지고 사업자한테 주구나. 은행은 놀랍니다. 매매 사업자 등록 딱 보여주면은 왜 놀랍니까? 이건 가계대출이 아니고 사업자 대출은 분리가 돼요.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뭐 소득이 얼마나 있었고 이런 걸 잘 따지지 않습니다. 제가 은행 지점에서 잘 알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업자 내는데 매매 사업자는 뒷페이지에 사업자 뒤에 여기 간단히 퍼뜨려 보십니다. 요겁니다. 요거 별거 아니에요. 사업자 등록 요거 내면 됩니다. 간단하죠. 내면 되는데 요거는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자 다시 앞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낙찰 받으면은 비사업자, 자, 그거 다 해놨어요. 요거는 뭡니까? 개인입니다, 개인. 여러분 지금까지 한 거, 개인입니다. 개인은 비사업자를 봅니다. 비사업자는 세금이 얼마냐 하니까 밑에 표시가 있죠. 1년 미만은 주택이 뭐 70%. 지방소득세 7% 더하면 결국 77%다. 그러면 1억 벌이면 얼마 준다고요? 7,700억 줘야 돼요. 그죠? 그러면 2,300밖에 안 남아. 실제 너희 볼 때는, 야, 아니, 1억 못 내. 이렇게 사실은 세금 주고 나면 세금을 내봐야 끝입니다. 부동산은 세금까지 내봐야 돼요. 그 2,300이 안 남아. 고주부에. 많이 안 남았죠. 자, 그런데 매매 사업자를 등록을 하면요. 뭐가 하면은 이렇게 바로 77% 요거를 적용 안 하고 뭐 한다고요? 이렇게 누진세로 갑니다. 누진세로. 그러니까 부드럽죠. 자, 그럼 1억 하면 1억. 1억에다 하면 1억, 그러면 요거 들어가죠. 1억에. 1억 곱하기 35% 빼기 1,554. 이렇게 하면요. 1억 곱하기 35니까 3,500 빼기 1,500이니까 한 2천만 원 됩니다. 2천만 원에 10% 붙이니까 2,200. 자, 그럼 아까는 7천만 원에 7,700, 2천만 원에 2,200. 한 5,500 차이 나죠. 이거를 아는 사람이, 이걸 물어보세요. 주변에 공인중개사 물어보세요. 언니야, 소장님, 매매 사업자 등록했습니까? 안 했다 큰다. 모른다고요. 무슨 말이겠죠? 왜 모르느냐? 옛날에 이런 법이 있었거든요.
한 번, 6개월에 한 번 이상 사고, 2번 이상 팔아야 된다. 의무조항. 요거를 생각했는데, 저도 한 10년 동안 강의를 안 했어요. 옛날 그것 때문에. 근데 중간에, 제가 법학 박사 아닙니까? 중간에 보면 법이 또 바뀌어버렸어요. 그 조항이 없어버렸어요. 한 번 팔고 6개월에 한 번 사고 2번 이상 팔아 하는 이런 수치가 없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매 사업자를 내시면 된다. 아시겠어요? 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보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매매 사업자의 세금이 작게 낸다. 그 다음에 법인을 얼마 내는데, 법인은 여기 하는 9%입니다. 9%. 세금이 작죠? 그럼 원장님 9% 더 싸지 않습니까? 자, 근데 밑에 쭉 보면요. 추가 가세가 내죠. 추가 가세. 20% 더 붙여요. 법인은. 20% 더 붙이니까 또 그렇나. 요것뿐만 아니고 법인은 취득세가 또 몇 프로입니까? 취득세. 12.4%. 우리 개인은 1.1%인데 법인은 취득세가 주택의 12.4%입니다. 그러면 12.4%에 9%에 20%. 그럼 얼마입니까? 12%, 9%, 20%. 거의 41% 나오네. 그죠? 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운데 있는 매매 사업자를 좋아해야 되고 요거를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됩니다. 그죠? 내는 거는 간단해요. 세무서 하면 됩니다. 자, 뒤에 넘어갑니다. 뭐 간단한 건 상세한 건 또 다음에 설명할 거고요. 자, 세무서 가셔가지고 사업자 등록증을 냅니다. 내는데 여기 보면 있죠. 업태를 이런 양식이 있어요. 세무서 가면요. 사업자 등록 신청 양식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업태에다가 부동산업, 부동산 매매업 이렇게 씁니다. 그럼 코드 중요해요. 703011 이걸 외워야 됩니다. 703011 오케이? 할 수 있겠죠? 자, 그래가지고 자기 집이 됩니다. 자기 아파트 같은데 내 10제곱미터, 3평. 자, 그 다음 면세에 체크하면 됩니다. 면세에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래 하면은 그래 하든지 안 그러면 컴퓨터 조금 잘하시면요. 홈택스 알죠? 홈택스 가셔가지고 이렇게 신청하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히 신청할 수 있어요. 집에서 홈택스 하든지 세무서 가든지 둘 중에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세무서에서 요거를 발급받으면 돼요. 요거. 뭐 간단하죠? 근데 보통 전화가 옵니다. 물어보든지. 여러분 맥혀. 만약 그러면은 사모님, 일반 과세자를 보통 다 해주는데 안 그러면 간이가시자. 이 둘 중에 하나 하면 되는데 왜 사모님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를 해달라 하느냐. 면세. 여기 있죠. 면세 체크해놨죠. 면세 해놨는데 왜 면세를 해달라 하냐. 그거를 물어봅니다. 그럼 물어보면 뭐 답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우리 주택은요, 낙찰 받을 때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다 하고 이상이다. 이게 다릅니다. 이상이 되면은 부가가치세 문제가 나와요. 건물 가격의 10%. 그러면 예로 땅값이 여기다 건물이 1억이다 3억짜리 아파트 같으면은 건물이 1억이면은 1,000만 원에 대해서 부가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돼. 그런 문제 생겨요. 그래서 그러면 손님 보고 야, 니 부가세 1,000만 네가 물어 사는 사람이 그러면 머리 아프다. 부가세 뭐 내보고 물으라고 나 안 사. 이래 할 거랍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85제곱미터 이하를 받으면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받았고 낙찰받고 팔고 하는 거는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입니다. 부가세를 안 받아요. 세무서에서. 자, 그래서 85제곱미터 나는 소형만 낙찰받고 파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를 해달라 일하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네. 그래 하다가 잘 안 되는 사람은 저를 바꿔주더라고요. 그럼 내가 설명해 줍니다. 내를 바꿔주세요. 세무서 직원한테 내가 설명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알겠죠? 코드를 703011로 해서 이렇게 간단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 자, 요거 하신 분, 때가 있는 분, 사업자, 때가 있는 분. 많이 있죠? 혹시 모르신 분은 옆에 물어보면 됩니다. 어떻게 했냐, 어떻게 했나 물어보면 됩니다. 나중에.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 사업자인데, 여기에 보면은, 자, 이런 게 있어요. 원장님, 이거를 해주는데, 요거는 맞는데, 세무서에서 요거는 맞는데, 이게 이상하대. 부동산 매매를 안 해주고, 오른쪽 본건에 뭐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써놨더라. 상관없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어요? 703011은 원래는 요거예요. 원래 요건데 부동산 매매업을 해도 되고 요거 해도 되고 둘 중에 아무나게나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가 아니고 일반 과세자는 주로 뭡니까? 주로 뭐 이런 거죠. 세금 계산서를 끊어라 뭐 이런 거죠. 일반 과세자들. 아시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안 한다. 세금서 안 하고 부가세 면세 사업자를 하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내면 됩니다.
내는 거는 간단해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세무상 갖다 오시면 되고, 곱대 신청하시면 되고, 그러다고 하면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8번 봅니다. 8번. 자, 지금 오늘은 이제, 세 가지를 설명을, 이제 낙찰 사례를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 시흥에,